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.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이 히든 글로벌 시간,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또 어떤 외신에서 어떤 인사이트 발굴해 오셨을까요? 예, 로이터가 이제 SK 하이닉스가 저평가됐다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. 지난주 SK 하이닉스 자세한 내용 일단 보면서 말씀할까요? SK 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에만 6%나 급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라고요? 예, 물론 이제 로이터는 금요일날 급등하기 전에 기사를 송출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건 네. 반영이 안 됐지만 비록 6% 올랐다 할지라도 사실 저평가는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럼 좀 자세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PER 관련해가지고 좀 아직까지도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. 예, 그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27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4배에 불과하다. 네네. 4배라면 정말 네. 어찌보면 저평가됐는데 그 정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계속 뛰어오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 볼 수 있고 상대적으로 그만큼 또 SK하이닉스가 그 제대로 주가가 아직도 그 화면에 보신 대로 지금 100만 원 육박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100만 원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이 4배라는 것은 여전히 이제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영업에 비해서는 시장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. 네, 근데 또 이 와중에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이 1,000억 달러를 넘기겠다. 그 입에서 나왔다는 말은 상당히 좀 공신력이 있는 이야기거든요. 예, 그 1,000억 달러 한다면 이제 원화로 환산한다면 한 145조 원인데 올해 연간 145조 원. 예상 영업이익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놀랍지 않다. 왜냐하면 저희 코너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00조, 120조, 150조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. 150조보다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2주 전에서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여전히 디램에 대한 초과 수요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빅테크들이 작년 대비 올해 자본 지출이 KPX가 4천억 달러에서 6,600억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다 뭐든지 다 이게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HBM4를 갖다가 구매하거나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거나 이런 데 쓰기 때문에 그렇다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50조를 더 돌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올해 영업이익 1,000억 달러라는 것이 1,000억이라는 게 귀에 딱 꽂히긴 하지만 수치를 보면 놀랍지 않을 수 있다. 하지만 다른 식으로 본다면 그룹의 최고 경영자가 기자들을 만나서 아니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,000억 달러 돌파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네. 그만큼 시장의 공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도 주가에 그 상승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이 먼 SK 하이닉스의 주가입니다. 이게 아직까지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. 이런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는 SK 하이닉스인데 그 근원은 결국에 HBM에 있지 않겠습니까?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SK 하이닉스가 HBM, 특히나 엔비디아 물량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해 나가겠죠. 예. 지난주에 저희 나라 일부 언론은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그 마켓 쉐어를 갖다 30% 차지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HBM4의 근간이 되는 게 삼성전자의 근간이 되는 게 원C인데 네. 원C의 이제 수율이 50%입니다. 원C만 수율이 50%면 거기다 이제 다이를 연결하고 또 패키징하면 또 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HBM4의 수율이 50% 미만이라 보고 그리고 또한 삼성전자가 HBM4를 아까 말씀드린 원C를 근간 만드는데 원C를 생산하는 물량이 전체 디램 물량의 10%에 불과합니다. 그렇게 할당을 하지 않아, 그리고 막 할당을 안 했어요.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물량도 많지 않다. 이런저런 걸 고려했을 때 실제적으로 엔비디아의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HBM 마켓쉐어는 저는 한 15% 정도는 낙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15% 낙관적이고 어쩌면 10% 미만일 수도 있다. 이런 걸 다 고려해본다면 SK하이닉스가 그 베라 루빈에 차지하는 이제 짝이 된 HBM4의 그 마켓쉐어는 70%라고 전망합니다.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다면 SK하이닉스가 여전히 로이터의 전망대로 여전히 저평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70%요. 이거를 좀 감안을 한다면은 이게 K 디스카운트를 고려를 하더라도 유독 좀 SK 하이닉스가 저평가가 과하게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저평가를 해소하는 방안도 상당히 중요하겠죠. 로이터는 그 방안을 ADR 상장, 미증시 상장으로 들었다고요. 예. 로이터가 이제 중요한 점을 짚었는데 작년 11월부터 연말까지 계속 이제 올해까지도 이제 그 SK하이닉스의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이제 미국 증시에다가 ADR로 상장하는 방법입니다. 그렇다면 ADR로 상장한다면 우리가 우리나라 주식을 갖다가 MTS로 손쉽게 휴대폰으로 주문하듯이 미국에 있는 소비자들도 손쉽게 MTS로 주문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 그 말은 완전하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간이 되는 외국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갖다가 해소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한 번 더 엄청난 점프업을 할지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주목할 점은 무엇이냐면
3월 달에 아직 SK하이닉스가 주총이 언제 열릴지 않았지만 확정되지 않았지만 3월 말에 주총이 열린다면 이 부분이 논의될 것이고 이 부분이 논의되면서 보다 더 탄력을 받는다면 SK하이닉스 주가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기에 또 지난 금요일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깜짝 끌어올린 이슈가 바로 블랙록 호재였죠. 블랙록이 이제 5% 가까이의 지분을 SK하이닉스 측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대주주가 되는 거거든요.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? 예, 느끼면은 대주주라면 10%, 20%가 대주주 아니라 열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 상장사 공시 규정에는 5%가 넘으면 대주주가 되고 그러면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. 그래서 블랙록이 금요일 날 장중에 한 9시 반쯤에 이제 자기들이 SK하이닉스의 지분을 5%를 갖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. 네. 그 블랙록은 장기 투자를 갖다 지향하는 바이고 세계 최대의 그 자산 운용 규모가 1경 원이 넘습니다. 엄청난 숫자이죠. 이런 대표적인 기관이 SK하이닉스의 지분을 투자했다는 것은 사실 다른 어떤 외국의 기관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고 그래서 금요일 날 그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전체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SK하이닉스를 7,600원을 샀습니다. 기관도 1,500원 샀고 개인이 8,800원 매도를 했습니다. 이 말은 무엇이냐? 만약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열리고 그리고 주말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가 무력화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자기가 역량에 있는 것들 관세를 추가로 10%를 매기겠다 했지만 어쨌든 관세를 통해서 그 자기가 정책 펼치고 무력화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뛰어오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SK하이닉스가 10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나 오늘 돌파하지 못하면 이번 주에 100만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합니다.